자, 선생님들 좀 쉬셨습니까? 우리 그러면 이제 8쪽의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입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계속 뭘 얘기했습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줄 거니까 너네 학교에서 알아서 하세요. 자율성 발휘하세요. 전문성 발휘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은 결국은 단위 학교예요. 단위 학교.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보십시오. 자, 첫째 줄. 이 장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초중등 교육법 밑줄. 얘 일반 교육법이에요. 특수 교육법이에요. 일반 교육법이죠. 그럼 무슨 교육과정을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일반 교육과정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특수인 줄 알아. 아니에요. 앞부분의 상당한 부분은 일반이에요. 자, 그래서 근거해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밑줄. 그러면 아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국가 수준 제시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할 때 필요한 원칙들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겠다. 자, 그 방향과 원칙이 4개입니다. 설계 원칙, 교수학습, 평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제공. 그러면 결국은 이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은요, 마인드맵이 가지치기 4개에서 요거 설계, 교수, 평가, 모든 학생.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 용어들은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뭐 하려고? 그냥 얘는 2022 교육과정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 어떤 기준을 세우겠다는 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우리 이 4가지 기준 원칙을 세웠습니다 라고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면서 이 원칙과 기준대로 학교 교육과정 만드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의 원칙은요, 자,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반영해야 할 주요 원칙들과 유의 상황, 절차 등을 안내한다. 그냥 그러면 설계 원칙은 일단 밑줄 그으세요. 주요 원칙, 유의 상황, 절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 외워야 할까요? 외우지 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읽을 때,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고요. 이 관점으로 얘기를 하니까. 교수학습 보겠습니다. 자, 교수학습에서는 학습의 일반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들이다. 근데 그 주요 원칙은, 교수학습의 원칙은 내나 교수학습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장 안 합니다. 교사용 지도에서는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문제 해결 학습 모형.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니면 뭐 토론 모형. 이런 식으로. 교사학습 지도에서는 선생님들 교사용 지도서, 선생님들이 현장 가서 쓰는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 교수학습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모형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등 같은 경우는 그 모형들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근데 중등은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은 모형들이 제시되겠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평가. 자, 평가 잘 봐요. 자, 평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맥락에서 평가자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밑줄. 평가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밑줄. 이때 고려해야 될 원칙과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봐요. 평가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결과를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평가들은 대체적으로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가겠네? 그죠? 그럼 선생님들이 그동안 배웠던 과정 중심의 평가들이 등장할 수 있겠네? 그럼 막말로. 자, 막말로 기본교육과정 국어과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평가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어. 그럼 선생님들이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면 되겠습니까? 과정 중심, 성장 중심 포인트를 맞춰놓고 아는 거 다 때려 박으라고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자, 여기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 밑줄. 자, 차별을 받지 않고 적합한 교육기회를 갖게 하는데 필요한 지원, 가지를 안내한다. 적합한 교육기회 밑줄. 자, 그럼 잘 봐요.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는 우리는 특수교육인가 특수교육을 떠올리겠죠. 근데 일반 교육은 누구 떠올리는지 아십니까? 학습부진이나 다문화 떠올려요. 아니면 저거
넘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북에서 넘어온 친구들, 학생들. 그 친구들 떠올려요. 그러면 이 여기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은 특수교육만 들어간 게 아니라고. 흔히 말하는 소수 학습자들이 들어갔다고요. 그 나중에 뒤에 내용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8쪽에서 말하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서 기준은 일반 교육과정인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설계 원칙. 자, 설계의 원칙부터 선생님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특수교육이 기준이 아니라 일반 교육을 기준으로 잡아서 설명했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키워드, 그리고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맥락만 파악하면 되는 것들, 그렇게 추려 나가겠습니다. 설계의 원칙부터 이제 진짜 배기로 들어갑니다. 교육과정 공부가 진짜로 들어가는데 걸러야 될 건 걸러야 됩니다. 근데 많이 걸러도 돼요. 이쪽 파트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많이 걸러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쪽 설계의 원칙,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운영 이쪽 파트는요, 대체적으로 교사형 지도에서 많이 커버가 돼요. 많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자, 봅니다. 설계의 원칙. 자, 아까 설계의 원칙 메뉴에 그 말 했습니다. 설계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필요한 주요 원칙과 유의사항, 절차 등을 안내한다 그랬습니다. 자, 봅니다.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해서 학생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형을 제공한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자율적입니다. 자율적. 자, 이제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 이런 용어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자율이수라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자율이수 이런 거. 그리고 자유학기전 아니다. 자, 아무튼 자율적이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한다, 운영한다. 설계는 만드는 겁니다. 운영. 봅니다. 첫 번째,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폭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세계를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자, 거기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 이 용어는 기억하세요. 학습자의 발달 수준이라는 이 말 기억하라고요. 자, 얘가요, 우리 전공에서 이걸로 답 써도 돼요. 발달 수준. 뭐냐면 이거 있잖아. 학생들에게 어떤 필요한, 이거 할게. 저거. 사회적 상황 이야기 기억나요? 사회적 상황 이야기. 문장으로 나오잖아. 그죠? 사회적 상황 이야기 내용을 문장을 구성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아동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라. 그 말을 했잖아. 아동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나,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등하나, 뭐가 달라? 똑같지. 그래서 이 학습자의 발달 수준이라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선생님들 교육학 논술 쓸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답 쓸 때도 인지 수준이란 말이 기억이 안 나면 발달 수준이란 말 써도 된다고요. 그리고 밑에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 얘는 2차 면접에서 엄청나게 등장하는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 개정특수교육과정 앞부분에 많은 부분은 2차 시험을 볼 때 반드시 용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해설은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시고요. 해설에서 세 번째 줄, 학교 교육과정은 특정 교과 영역에 편중되지 않는 폭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된다. 거기 밑줄 그어봐요.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밑줄 그어란 얘기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등장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장한 고려점, 제한점들이 많이 있어요. 저거 있잖아요. 왜? 음악, 미술, 체육 건들지 마세요. 그 있잖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나 강남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강남에 계신 어머님들이 아유 그런 음악, 미술, 체육 왜요? 국영수로 더 시수 늘려주세요. 이런 말들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학부모가 요구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특정 교과 영역에 치우치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외우란 얘기 아닙니다. 이 문장이랑 선생님들이 반드시 연결해야 될 거. 단, 체육, 예술, 가로 열고 음악, 미술은 제외한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지? 그거 기억하라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학생의 실태와 요구, 교원의 조직과 교육, 시설, 설비 등 학교 실태, 학부모의 의견, 지역사회 실정 등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습자에 적합한 학습경을 제공한다. 학습자에 적합한 학습경을 제공한다. 밑줄. 그러면요, 얘는요,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 보세요.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시 고려해야 될 점 하나 쓰세요. 뭐 쓰면 될까요? 학생 실태와 요구 이거 하나 쓰면 되지. 다시 이 방가로 2번은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왜?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 혹은 학교 교육과정 설계 혹은 설계 운영 시 고려할 점 하나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거기 제가 해설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고려사항을 해서 넣어놨잖아요. 그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고려사항 자체가 질문이라고, 질문. 고려점 하나 쓰세요. 다시 잘 들어봐요.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시 고려사항 하나를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자, 넘깁니다. 3번. 자,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 얘는요, 그 해설 보시면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설계 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지침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학교 자율시간 운영의 근거가 된다. 학교 자율시간 밑줄. 자, 봅시다. 자, 그 해설에서 선생님들이 뭘 끌어내야 되냐면 첫째 줄에 창의적 체험활동 네모 치세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학교. 운영 주체가 학교잖아. 근데 창의적 체험활동을 거기 보면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소스만 국가 수준에서 뿌려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편성 방법을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예요, 이거. 창체 운영 방법에서 선생님들 혹시 기억나나? 2015에서도 다뤘던 얘기 한데 저거 있잖아. 정해놓은 날 하는 거.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있잖아요. 매주 금요일 5, 6교시 이런 거. 그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퐁당퐁당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격주제로 하는 거. 그지? 그리고 하루 날 잡아서 오늘 체육대회 아니면 오늘 그림 그리기 대회 아니면 오늘 학교 전체가 무슨 발표 축제 이런 거 날 잡아서 가는 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더 1박 2일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수학여행 같은 거 2박 3일 1박 훅 떠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총 4가지 운영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지? 이 운영 방법은 국가에서 제시를 했어. 여기서 우리 학교는 그냥 학기별로 한 번씩 때려 모아서 5박 6일 캠프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학교가 알아서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건 누가 결정한다? 학교가 결정한다고요. 운영 방법을. 그리고 미리 좀 보겠습니다. 미리 좀 선생님들하고 같이 볼게요. 창체가 일단 33쪽 보세요. 33쪽. 창체가 선생님 2022에서는 총 영역이 몇 가지입니까? 33쪽. 창체가 2022 교육과정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영역이 몇 개예요? 3개.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3가지 영역이잖아. 그럼 우리 학교는 이 3가지 영역 다 쓸 거야. 학년별로 1학년도 3가지 영역, 2학년도 3가지 영역, 3학년도 3가지 영역 다 쓸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1학년은 자율자치 때릴 거고요. 2학년 동아리 때릴 거고요. 3학년은 진로 때릴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활동 영역과 운영 방법은 국가에서 제시하지만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는 학교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학교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9쪽 돌아와요. 학교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학교 자율성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학교 자율시간 이 용어 기억하십시오. 학교 자율시간.
자, 갑니다. 네 번째. 3번에서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자율성, 학교 자율시간 이렇게 묶어서 좀 기억하십시오. 자, 4번. 학교 교육기관을 포함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 교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자, 이 기초소양은 선생님 다른 말로 하면요. 해설의 첫 번째 줄 끝에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 이 기초소양이 다른 말로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이라고. 요 용어는 기억하시라고요. 결국은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을 늘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봐요. 해설 봐요. 기초소양 함량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함량 지원이라는 주제를 달고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강조하고 있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은 모든 학습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1차적으로 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학교는 모든 학생이 기초소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충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이 문장 가지고 선생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에서는 아무리 장애 학생이라도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 읽지도 못하는데요. 계산 못하는데요. 애들 뭐 컴퓨터 못 쓰는데요. 그럼 뭐 어쩌라고. 애들 그렇다 말든 학교에서는 이거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을 키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이 용어를 꼭.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잘 봐요. 그 해설에서 세 번째 줄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학교는 모든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 선생님들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애들이 중도 중북인데 중증인데 어떻게 자기주도적? 돼요. 질적으로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애들 자기주도적인 능력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을 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너무 욕심이 클 뿐이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거부 반응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용어,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리고 저거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꼭 기억하십시오. 용어만 기억하세요. 자, 4번은 용어만 기억하세요. 자, 5번. 자,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동그라미 5번은 별표 2개 치셔야 됩니다. 자, 학교는 어쨌거나 저쨌거나요. 방과 후 활동도 지원해야 되고 방학 중 활동도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방과 후 활동도 지원해야 되고 방학 중 활동도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방과 후 활동과 방학 중 활동은 학생이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자발적 참여. 그러면 키워드 이렇게 잡아요. 방과로 5번 자발적 참여 밑줄, 방과 후 활동 밑줄, 방학 중 학교 밑줄. 해설 봅니다. 자, 방과 후 활동 및 방학 중 활동의 설계와 운영. 거기 학교는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하고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이때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서 방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의 지원이나 지도교사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방과 후 활동, 방학 중 활동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 학교. 그거 기억하시라고. 방과 후 활동, 방학 중 활동의 주체 학교라고. 그런데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 자발적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키워드 잡으십시오. 자, 6번입니다. 자, 6번. 학교는 학교 교육 과정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밑줄 치세요. 별표 하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옛날에 이 용어 나왔을걸요. 2015 교육과정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서 이 인적 물적 자원, 이 비슷한 용어가 나왔을 겁니다. 지적 자원인가?
그런 식으로 아마 용어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기억하십시오. 2022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 키워드 기억하시고 얘를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까지 밑줄 그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이라고요. 그러면 교육과정 만들 때, 자, 잘 들어봐요. 자,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은 고려하지 않고 그 학교 구성원들만 모여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교육과정 설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도 같이 가지고 와서 개발하라고. 기억하시라고요. 이 용어 꼭. 교육과정 개발할 때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 그렇게 해요. 자, 7번. 자,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해서 학생의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할 뚫지 지도한다. 자, 그러면 학교는 연계해야 될 곳이 두 가지네. 가정, 지역. 지역해도 되고, 여기는 지역으로 갑시다. 지역으로 갑시다. 교육과정에는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지역사를 쓰면 안 되겠지. 근데 이건 지역사를 쓰든 맞게 해줄 텐데. 아무튼 학교가 연계해야 될 대상은 가정과 지역사회다. 기억하십시오. 자, 봐요.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자, 학교, 가정, 지역의 연계를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 형성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거기 교사는 동그라미, 자,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교육 방침을 설명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 형성해야 된다. 가정 동그라미. 가정은 학교로 학생에 대한 정보,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 및 협력적 노력을 제공하고, 자, 학교 동그라미. 학교는 가정으로 학생의 학교 생활 및 학교 교육 프로그램 정보, 양질의 학부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학교와 가정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넘겨요. 이때 학교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소속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7번에서 교사는 뭐하고 가정은 뭐하고 학교는 뭐한다고 해설에 있죠. 그죠? 그냥 읽어만 보세요. 얘는 정리하지 마요. 읽어만 봐요. 대신에 선생님들은 뭘 기억해라? 학교가 연계한다 그러면 가정과 지역사회다. 그것만 딱 기억하라고요. 그것만. 자, 넘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때,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필요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설계, 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그냥 얘는 그냥 보면 되겠죠. 나는 그냥 읽으세요. 가볍게. 자, 1.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밑줄입니다.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밑줄 등이 참여하는 별표 3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밑줄 치고 별표 3개를 구성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 밑줄 치고 별표 3개를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경우에는 산업계 전문가 참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밑줄 치고 별표 2개입니다.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입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외워야 해요. 외워야 합니다. 꼭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먼저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생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 표 봐봐요. 거기 위원장이라고 돼 있죠.
교육관역위원회니까 위원장이라고 적었다고. 누구겠어요? 학교에서 위원장이면 누가 해먹겠어요? 교장이지. 그럼 옆에다 교장이라고 적어요. 그 옆에 자문기관. 자문기관은 뭐 교육청에 있는 뭐 시다바리한 그 장학사나 뭐 장학관 이런 애들이겠지. 그 다음에 부위원장. 누굴까요? 교감. 적으세요. 위원장 찍찍 긋고 교장, 부위원장 찍찍 긋고 교감 아니에요. 옆에다가 생긴 위원장 옆에다가 교장, 부위원장 옆에다가 교감 이렇게 적으십시오. 위원회니까 명칭이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랬더니 기획조정분과, 편성운영분과, 교과분과 쫙 이렇게 있죠. 근데 봐봐. 창의적 체험활동분과, 일상생활활동분과, 자료개발, 평가지원분과 이렇게 있죠. 위원회니까 분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위원회 분과. 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뭐 한다? 각종 협의회 하네. 뭐 학교운영위원회 뭐 하고 뭐 개별화 지원팀 뭐 협의회 막 이런 것들 막 하네. 여러 통합교육 협의회 이런 것들도 하네. 자, 뒤에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한 번만 읽어봐 주시는데 먼저 요거 선생님들 나의 방과로 1번은요 별표 3개짜리예요. 얘는 선생님 노다지입니다. 시험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제목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얘는 문장이 길어요. 그지?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으로 다 외우기는 힘들어. 하지만 주요 키워드와 주요 질문을 가지고 만드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 위원회의 목적이요, 목적. 1. 목적입니다. 문장 전체를 외우기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문장이 길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목을 달 거라고요. 1, 2, 3, 4 제목을 달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리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제목 자체가 뭐가 됩니까? 질문이잖아, 질문. 선생님 스스로가 내가 나한테 질문이잖아. 그럼 첫 번째 질문 던지겠다고요. 스스로 질문 던지세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보지 마, 이 사람들아. 책을 봐, 책을. 뭐예요? 아니야.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에요. 목적.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효율적인 운영, 얘가 목적이라고요. 그럼 적어요, 목적.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설계와 효율적 운영. 자, 그 다음 구성원요. 구성원. 근데 얘는 두 가지로 쪼개야 돼. 자, 일반적인 구성원. 교원이니까 선생님들이에요. 교원 그리고 교육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교육 전문가 뭐 장학사 장학관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교수님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동네에 도자기 장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뭐야? 교육 전문가지. 도자기에 관련해서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천에 제가 정확한 이름을 기억 안 나요. 이천이 저주에 옛날로 따지면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타고 도자기와 관련된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있다니까. 그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도자기 가르칠 것 같죠? 아니요. 여주 이천이 뭔데? 도자기 고장이잖아요. 거기 있는 도자기 장인들이 와서 애들 방과후 뭐 이런 거 가르쳐요. 실습 이런 거. 자,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달려. 무슨 조건? 맨 마지막 뒷줄 봐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쪽 오른쪽. 만약에 통합교육을 한다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특수교사. 특수교사가 들어가는데 얘는 필수가 아니에요. 권장이에요, 권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이거 잘 생각하세요. 권장은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그럼 넣을 것 같아요, 안 넣을 것 같아요?
안 넣어요. 왜 안 넣는지 아세요? 귀찮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해야 돼. 근데 권장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럼 일선학교에서는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근데 여기 문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낼만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이걸 물어봅니다. 역할을 물어봅니다. 예, 역할. 뭡니까?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입니다. 자문 역할. 그냥 단순히 역할 쓰세요. 자문 역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다 써야 됩니다.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장의 자 교육 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그리고 하나만 더요, 선생님. 네 번째. 알파입니다. 추가할게. 이건 제목을 몰라야 되나? 보충할게,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거 그냥 팁이라고 할게, 선생님. 이게 제일 낫다.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요. 자, 특수교육고 공부했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학생이 넘어왔죠?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입학했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뭘 작성해야 됩니까? IP라고 얘기 안 돼. 개별화 교육계획서,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죠. 그 개별화 교육계획 누가 작성합니까? 특수교사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작성하잖아. 법대로 해, 법대로. 현실은 그게 아닌데요. 나도 내가 했어. 근데 법에는 있잖아. 문제에서 그럼 네가 한 거 쓰세요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 교육 계획. 자, 얘가 잠깐만. 얘가 선생님 교육과정이죠. 개별화 교육계획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에요. 자, 얘 시작할게. 얘 누가 작성한다고?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작성합니다. 자, 두 번째. 얘가 작성했어. 얘가 작성했다고. 그리고 끝? 아니에요. 그 위에 박스 봐요. 밑에. 각 학교의 각종 협의회 봐봐.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 협의회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밑에 분과 활동이에요? 전체 활동이에요? 분과 활동이잖아. 기획조정, 편성분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뭐 이런 게 있는데 옆에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 개별화 교육 지원팀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교육과정, 학교 안에 존재하는 여러 교육과정 중에 하나잖아.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누가 저거 해야 되냐고. 개별화 교육팀이, 개별화 교육 계획서는 교육과정이에요. 이 교육과정을 누가 작성해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작성했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라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면 누가 그거를 확인한다고? 체크한다고? 점검한다고?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체크한다고. 근데 여기서 결정하는 거 아니야.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자문이에요? 결정이에요? 자문이지. 그러면 여기서 내 말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땅 하고 도장 확 찍어주냐고. 이제 갖다 쓰라고. 잘 들어봐요. 이 말이야. 개별화 교육계획서에 대해서 개별화 교육 계획 지원팀에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썼어. 만들었어. 얘는 교육과정이야. 이거 가지고
왈가왈고 뭐 이거 넣으세요 저거 넣으세요 많이 이거 좀 보강하세요 이렇게 훈수 띈다 아니면 혹시 자문을 한다 누가 하냐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있죠. 그러면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이 되면 자문 그러면 얘한테 통과하면 IP 써먹을 수 있냐고 못 쓴다고 뭐가 필요해? 도장 찍는 사람이 필요하죠. 최종 확인 도장 그걸 결정하는 데가 어디냐고 교장? 아니에요. 교장은 나중에 도장 찍어준 사람이고 대표로 도장 찍어준 사람이고 이거 마지막으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맨 마지막 어디까지 올라갔냐고 학군이를 뭐라 그럽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여기까지 올라간다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여기서 땅 하고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케이 하면 내부 결제해가지고 교장이 도장 찍는다고. 여기서 오케이 안 하면 나가리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방가로 1번은 선생님 저런 식으로 외워주십시오. 한 번만 더 체크합니다.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시 얘기할게. 정리해서 얘기할게. 자,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목적,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목적,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운영을 위해 구성원,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이 위원회의 역할은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자, 특성화 그쪽은 날려버려요. 지워버려야 됩니다. 날려버리고 단 통합교육이 이루어진 학교는 누가 참여한다?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어차피 이 문장 다 쓰라고는 안 할 겁니다. 필요한 만큼 쪼개서 쓰게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조직도 한번 봐주시고 10쪽의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자,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에 특색 있는 교육실천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자, 그리고 밑에 또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진 학교의 경우 특수교사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권장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대체적으로 안 해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장 넘깁니다. 11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의 체계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얘는 꿈 같은 소리고 근데 선생님들은 꼭 실행해 보세요. 진짜 실행을 얼마나 해요. 선생님들 선배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놨잖아. 그럼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만들면 되지. 자, 그 다음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 내용입니다. 자문 내용 얘는 그냥 보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자문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뭘 자문하는지 우리 모르잖아. 그래서 뭘 자문하는지 자문하는 내용을 본다고요. 봐요. 일단 읽기 좋게 번호 매기겠습니다. 동그라미 1 학교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방향과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학교교육과정 설계 운영 계획 수립을 자문한다. 동그라미 2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자문한다. 동그라미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한다. 동그라미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와 연수를 지원한다. 동그라미 5 학교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자문한다. 동그라미 6 평가 결과에 기초한 학교교육과정 설계 운영 개선 방안 모색을 자문한다. 자문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네. 한 5가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 지금까지 자문의 역할만 했지 그 자문의 내용이 뭔지 몰랐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하는구나 라고 확인사설만 하시면 돼요. 그 예상 문제가 이렇게 뽑아놨잖아요, 선생님. 목적, 구성원, 역할, 그리고 IP 가지고 이렇게 개별학 교육 지원팀,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땅땅땅 하고 통과해야지 내부 결제가 올라와서 교장이 딱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교장이 임의대로 이거 말을 못 한다고. 학원위에서 결정을 하고 오케이 승인이 떨어져야지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요, 학원위가 최종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원위가 오케이 안 하면요, 교장 도장 못 찍어요. 만약에 학원이 오케이 하는데 교장 도장 찍잖아요. 뭐, 죽는 거지, 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들이요, 학교 운영위원회한테 그냥 자꾸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 학원위가 학교를 갖다 잡아먹는 거고. 자, 봅니다. 두 번째. 자, 아무튼 생긴 요 방과후 1번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얘는 별표 3개짜리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방과후 2번 봅니다. 학교는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구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 잘 들어요. 거기 해설은 그냥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학습 공동체 문화 조성 방법 하나, 둘, 셋, 4개 쓰세요. 뭡니까? 동행인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목적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개선, 이게 목적. 다시. 자, 방과후 2번 얘도 생긴 별표 3개짜리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있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교육학 답 쓰실 때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 예상 문제 내가 하나밖에 안 넣었어요. 하나밖에 안 넣는데 하나 더 만들겠다고. 방과후 2번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자,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이렇게 할게. 다시 할게. 학교가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방법을 쓰세요 하면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근데 얘는 무슨 말하고 똑같다? 교육활동 개선 방법이라고 물어봐도 똑같다. 그런데 자, 학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다 쓸게. 여기다 쓸게. 자, 페이지 11쪽에 방과후 2번이에요. 질문을 이렇게 바꿀 거라고. 자, 학교가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목적을 쓰세요. 학교가 이쪽에 그늘이 져서 보여요? 그늘이 져도 보여요? 이쪽에 그늘이 생겨서. 자, 학교가 학습 공동체 문화 문화를 조성하는 목적.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목적 뭡니까? 교육활동 개선, 교사들의 교육활동 개선. 예, 교사들의 교육활동 개선. 그리고 똑같이 하나만 더 만듭니다. 하나 더. 여기 밑에 있는 거. 자, 이건 물결칠할게. 조성 방법. 5개, 선생님. 자, 학습 공동체 문화 조성 방법. 학습 공동체 문화 조성 방법. 얘나 이 질문이나 교육활동 개선 방법. 교육활동 개선 방법. 똑같은 질문이라고. 뒤에 서술어가 어떻게 붙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묻는 방법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자, 묻는 방법. 학교가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으로 물어보면 교사들의 교육활동 개선이 목적이 되는 거고, 교육활동의 개선 방법이라고 물어보면 뭐가 답이 돼요? 밑에 동학년 모임. 그리고 교과별 모임.
모임, 그리고 현장 연구 자체 연수. 현장 연구 자체 연수.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지죠.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조심하세요. 통문장으로 외우면서 질문 2개로 쪼개십시오. 자,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 자, 동학년 모임. 얘는요, 1학년, 2학년, 3학년. 질문. 교과는 같다, 다르다? 교과 같다, 다르다? 다르지. 국어 선생님이 1학년 1반 담임, 사회 선생님이 1학년 2반 담임, 미술 선생님이 1학년 3반 담임, 동학년 모임, 국어, 사회, 미술 뭐였지? 다 누구? 1학년 담임. 이해 가요? 그런데 교과별 모임, 얘는요. 교과는 같은 교과, 다른 학년. 이해 가요? 이것도 이렇게 쓰자. 동학년 모임, 다른 교과, 같은 학년.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자, 솔직하게 선생님, 한 달만 학교 생활하면 금방 알아. 한 달도 아니야. 일주일만 학교 생활하면 금방 알아. 이 개념들의 차이.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일주일만 경험하면 금방 안다니까, 학교 가면. 근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들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방과로서 한 번 더 별표 2개. 자, 얘는요, 첫 번째 문장은 안 외워도 돼요. 두 번째 문장은 외워야 됩니다.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대로. 문장 그대로. 자, 질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교과별 모임 할게요. 교과별 모임. 자, 교사들은 교과별 모임을 통해서 교육 활동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잘 들어봐. 2024년에 국어과 선생님들이 교과별 모임을 통해서 2024년 안 되겠다. 23년 할게. 그래야지 말이 돼. 23년도 2학기 끝날 무렵 국어과 선생님들이 교과별 모임을 통해서 자, 그 국어과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개선을 위해서 교과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24년도에 국어과 수업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이 흘렀어. 그러면 2024년 2학기 끝날 무렵, 그지? 다시 1년 동안 했던 거 가지고 뭐예요?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24년도 2학기 무렵에 국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23년도에 계획했던 교육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럼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써 있잖아.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문제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자, 23년도에 내가 특수교육으로 얘기 안 하는 이유는요. 특수교육이라 하면요. 선생님들 자꾸 이상한 대로 가지치기가 있어. 이상한 대로 내가 생각도 못한 걸 예시를 들고 와서 이런 건데요 라고 해버리면 아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딱 자를게. 자, 23년도에 그 2학기 말쯤에 국어과 선생님들이 교과별 모임을 해서 뭐 했다고? 교과별 모임을 해서 뭘 키웠다고? 국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개선했다고. 그래서 그 결과를 24년도 교육과정에 적용해서 수업을 쭉 했다고. 그럼 24년도 2학기 말쯤에 다시 적용한 교육과정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면 그 평가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면 뭐라고요? 다음 학년들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이렇게 적으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 문장 기억하라고. 다음 한 정도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그 결과를 반영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장은 기억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쎄빠지게 수업을 했어. 그러면 나서 그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이걸 답으로 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꼭입니다. 자, 해설 부분은 선생님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갑니다. 넘깁니다, 이제. 교수학습이죠. 자, 교수학습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수업 설계할 때 뭐 지켜야 될 원칙들, 뭐 모형들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모형은 등장 안 할 겁니다. 봅니다. 교수학습. 자,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하였다. 자, 여기는 그냥 용어만 익숙해지십시오. 아, 깊이 있는 학습이란 용어가 나오네. 봐요. 해설. 깊이 있는 학습이란, 자, 깊이 있는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익히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내면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깊이 있는 이해, 수행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경험과 지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사고 및 탐구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자, 얘는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환경보호, 옛날에는 자연보호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보호 말고 환경보호라고 합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분리수거하는 걸 가르쳤어. 그때 이놈이 집에 가서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분리수거 열심히 해. 그런데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냐면, 아,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양이 이렇게 많구나. 나부터라도 줄여야지. 라는 운동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것들을 사용해서 자연 친화적인 물건들만 사용해야지 하고 스스로가 내면화돼서 자연 보호를 주장하는 자연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깊이 있는 학습은 단순히 응용이나 일반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찰되어 있느냐는 성찰되어 가고 그게 내 안에서 어떻게 내면화되어 가고 있냐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시고 얘랑은 뭐가 연결된다? 핵심 역량이랑 연결된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거다? 지문상에서 어떤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내용이 전개가 되겠죠. 거기는 분명히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길동이가 향상되는 역량,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역량들을 물어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는 문제가 만들어지더라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당황할 겁니다. 만약에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용어를 써버리면, 내면적 성찰이라는 용어를 써버리면 헷갈릴 거예요. 왜? 특수교육 전공, 우리 특수교육 전공에서도 그렇고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내면의 성찰이나 아니면 삶의 질이나, 삶의 질은 다루었지. 깊이 있는 학습 이런 말들을 잘 안 쓰잖아. 그래서 다는 핵심 역량과 연결해서 문제 나올 거라고. 나온다면. 뭐만 이해가십니까? 이 문장 외우나요? 아니, 외우지 말라고. 여기서 뭐만 체크해? 그러면 핵심 역량 나왔지. 그럼 선생님들은 거기다 가지치기 몇 개 하면 됩니까? 가지치기 몇 개 하면 돼요? 핵심 역량 다 쓸 거라고. 6개, 6개 가지치기하고 핵심 역량 다 쓰라고요. 그리고 협력적 소통 역량에다 별표 3개 쳐놓으라고. 자, 그 다음 1번. 해설은, 1번. 자,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각 과목의 핵심 아이디를 중심으로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아,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면 되겠구나. 만 이해를 하시고 선생님들은 핵심 아이디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핵심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 그만 외워요.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법입니다. 지식과 이해는 같이 묶여 있고요. 과정과 기능도 같이 묶여 있고요. 가치와 태도도 같이 묶여 있어요. 요 용어까지 좀 기억해 주세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우리 쪽에서는 선생님 이걸 답으로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교육학에서는 이거 답으로 쓸 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문제가 나온 다음에 지식이해, 가정기능, 가치태도는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문제 나온 다음 지문. 그래서 선생님들은 방과로 1번에서는 무조건 핵심 아이디어 이 용어만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뭔가 연결하고 싶으면 핵심 아이디어 하살표 오른쪽 끝에 수업을 설계 하살표 핵심 아이디어 하살표 수업의 설계 그렇게 하시라고. 만약에 뭔가 좀 묶어서 외우고 싶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첫째 줄 가운데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핵심 아이디어 밑줄 긋고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수업을 설계 돼 있잖아요. 수업을 설계 밑줄 긋고 핵심 아이디어에서 수업 설계 하살표 빼라고. 그렇게만 기억하라. 이 문장은 그것만 기억하라고요. 그 단어 두 개만. 자, 해설 좀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 나옵니다. 자,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러면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 이거는 결국은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에서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이거든요. 근데 이 용어로는 선생님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 이걸로는 선생님 정말 이걸 답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그냥 이 문장을 사용해서 지문에 제시된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을 쓰세요. 차라리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문제가. 자, 잘 들어봐요, 그냥. 자, 다음 제시된 지시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은 다시 얘기할게. 다음 지시문에는 교과 내 영역 간 그리고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제시된 지문의 수업은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설계에 적용된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을 쓰세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고요? 교과 간 재구성을 쓰든지 교과 내 재구성을 쓰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한다. 얘는 답으로 이게 답으로 되기 어렵다고. 꼭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면 동그란 방가로 이번에 오른쪽 끝에 융합적 사고 밑줄 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밑줄 치고 이런 것도 같이 엮어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그래서 방가로 2번은 선생님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한다라는 문장만 일단 기억해 주시고 얘가 등장하면 이 문장이 등장하면 답은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이 답이 되든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이 답이 되든지 그럴 거라고. 이해갑니까?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 그게 답이 될 거라고. 그 밑에 설명한 것들은 선생님 한 번만 읽어봐 주시죠.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3번.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한다. 얘도 선생님이 2차 면접에서 많이 사용할 문장이죠. 그죠? 그냥 봐주시고 그냥 읽어요. 그거는 그냥 읽어요. 읽고 13쪽에 해설 봐요. 해설. 삶과 연계한 의미 있는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냥 얘는 뭐라고 기억만 해라. 이 문장 전체를 외울 생각하지 마라. 그냥 삶에 있는 학습 경험이라는 문장으로 문제가 출제돼도 총론에서 나오는 용어였구나 정도만 기억하라고요. 이거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다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요. 초중등 교육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초중등부 교육법과 관련된 학교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설계 방법을 앞에서 바라봤고, 두 번째는 교수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일반 교육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용어들이 선생님들한테 익숙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쪽 파트를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공부할 때 설계, 그 다음에 교수 학습, 그 다음 뭐예요? 평가, 그 다음에 모든 학습, 이걸 4개를 달달달 외우려고 그런다고.
지금 제가 선생님들은 뭘 해드리냐면, 뭘 하고 있냐면,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는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별표 3개짜리라고 해가지고 외우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 용어는 이 용어로 이 용어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만 기억하세요. 라는 게 있고, 얘는 그냥 넘어가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지금 방가로 3번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선생님 우리 잠시 쉬었다가 4번부터 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